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날이 지나가는 방송 휘파라친다.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저희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죠. 요거 있어요. 여기. 오늘은 본격 스포일러 리뷰 방송 베데슈입니다. The entire human race.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back. 일단 이 영화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녹아있는데요. 간단하게 나열해보자면 슈퍼맨을 죽인 도스데이, DC의 타노스로 평가받는 다크사이드, 배트맨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원작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와 영화 베데슈를 비교해보고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원작에서는 이대 로빈의 죽음으로 배트맨 은퇴를 하거든요. 이때 나이가 55세. 오땡이군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똑같이 로빈의 죽음을 암시를 했잖아요. 네, 떡밥을 남겼죠. 그리고 그거는 이후에 이제 배트맨 단독 영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로빈의 죽음, 배트맨이 왜 사악하게 변했나, 그거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기로 하고, 그때 그 나이가 44살이에요. 네, 4땡이니까 원작 배트맨이 이겼네요. 그쵸. 1등 차이로. 예. 그리고 재밌는 점은 배트맨이 연기했던 벤 애플렉이 40세래요. 예, 그럼 케미는 좀 맞았단 말이죠. 원작에서는 배트맨이 고담시를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비기안이 됐죠. 예, 나중에 범죄까지 생겨나면서 좀 더 사건이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브루스 웨인이 호련이 일어났군요. 예, 호련이 나죠. 늙은 몸에 이끌고 막 파스 붙여가면서. 예, 그렇게 일어났고,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맨 오브 스틸에서 보면 슈퍼맨이 조드랑과 싸우면서 결판 쳐놨잖아요. 그렇죠. 브루스 웨인의 직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설정에서는 슈퍼맨이 정부의 개가 돼 있었어요. 월월 하고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꼴 보기 싫어서 얘가 너무 많은 사고를 치니까 배트맨이 일어나요. 그 반면 슈퍼맨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억류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혀 있었던 거죠. 인질로 잡혀 있었군요. 예. 그럼 브레니악은 누군가요? 일단은 모든 컴퓨터와 들어갈 수 있는 슈퍼컴퓨터와 같은 존재예요. 일단만 살아있으면 얘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해요. 또 얘가 좀 안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하는 그 도시나 문명들을 수집을 하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슈퍼맨이 걸린 거죠. 아,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좀 관광지 가면 흔들면 눈 내리는 거 도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흡사한데요. 흔들면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죽겠네? 영화에서 슈퍼맨이 배트맨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배트맨이 범죄자들을 대할 때 낙인을 찍는 등 잔인한 행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슈퍼맨 보이는 맨 오브 스틸에서 조드 장군과 싸우면서 도시를 완전히 항폐화시켰잖아요. 촉발시켰죠.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도시가 파괴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머무든 놈이 머무든 놈 나무란다고. 그게 말이 안 돼요. 겨우 낙인 하나 찍었다고 미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반면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는 싸우는 이유가 좀 타당해요. 어느 정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과 빌딩을 잃었고, 얘 악몽을 통해서 슈퍼맨이 적으로 돌아섰을 경우 세상이 파괴된다는 걸 알아요. 그쵸. 신처럼 강력한 존재가 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지구가 멸망의 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막아보자 해서 얘가 분연히 일어선 거고, 그다음에 인간한테 놀아놨어요. 그게 넥스루터죠. 배트맨 같은 배신이잖아요. 천재 탐정을 알려준 애가 어떻게 한낱 인간, 그 컴플렉스에 똘똘 뭉쳐있는 그 인간한테 놀아날 수 있냐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슈퍼맨 같은 경우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런 존재가 넥스루터 그 따위한테. 네. 원작에서 넥스루터는 진짜 막강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여기 그렇죠. 영화에서는 찌질했어요. 슈퍼맨이 그동안 뭐 했냐, 맨 오브 스틸이랑 베데스를 통해서 에임만 지켰죠. 어머니가 이 엄마에 처했을 때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예 다른 별,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도 생명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의 그 위험을 몰랐다? 진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거죠. 거기다가 이 강대한 존재가 인간한테 무릎 꿇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 다음 얘 태도가 더 웃겨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아니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가지 없게. 그게 무슨 부탁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배트맨 쟤는 더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빡치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칩시다. 예. 또 여론은 어떻습니까? 메트로폴리 사건과 아프리카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땡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찬반 양론은 나뉘잖아요. 구원자를 볼 것이냐 악인으로 볼 것이냐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넥스 루터가 농간을 부리죠. 결국 여론을 조정해서 슈퍼맨을 재판으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폭탄이 터져요. 이거 없어요. 슈퍼맨이 어떻게 그 신적인 존재가 한간 넥스 루터의 음모에 놀아났으며 또한 어떻게 그 폭발하는 걸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그건 가능해요. 왜냐면 슈퍼맨이 모든 걸 투영할 수 있지만 납은 투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작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납으로 인해서 슈퍼맨을 곤란에 빠뜨린 경우가 많거든요. 납득이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렉스루터가 알았다면 납으로 감쌌겠죠. 납득이 돼. 좀 똑똑한데요?
그 정도는 돼야 악당이죠. 이렇게 많은 사고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여론이 슈퍼맨한테 취하는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슈퍼맨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었는데 그걸 추모하는 행위를 보면 되게 그것도 국가장이야. 기가 차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얘가 영화내내 한 게 뭐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포탄테를 못 막았죠.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배트맨과 깽판을 쳤죠. 이기적인 행동이죠. 거기다가 둠스데이 여친만 챙겼어요. 건물 뿌개지거나 시민들이 다치거나 신경을 안 썼죠. 오로지 여친만. 근데 그런 애한테 국가장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요. 근데 이건 사람을 구하고 죽었으니까 이해합시다. 이해할까요? 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면. 하다 보면 좀 지나면 좋아지겠죠. 원작에서는 여론을 디테일하게 다뤄요. 매우 심넓게 달아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죠. 독자로 하여금. 그 여론이 풀어지는 과정 아주 잘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납득이 되죠. 그래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런 부분만 적절하게 넣었더라면 그죠. 이렇게 욕먹는 일은 없었을 거고 명작이 됐을 거예요. 슈퍼맨과 배트맨 싸움에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원작과 영화에서 배트맨이 슈퍼맨과 싸우려고 준비를 치밀하게 하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땠죠? 일단 원작에서는 치밀한 준비와 계산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강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파워는 파워슈트로 대체를 하고 물론 운동도 열심히 했겠죠. 최첨단 장비, 크립토나이트 화살 등을 이용해서 슈퍼맨의 체력을 대폭 깎아놓습니다. 그래서 죽자고 패잖아요. 대패듯이 패죠. 슈퍼맨 대단한 존재잖아요. 금방 회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심장을 조종해서 죽음을 위장을 해요. 배트맨이. 그리고 얘가 이후에 다크나이트, 스트라이트 어게인에서 멤버를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슈퍼맨을 끌어들여가지고 죽도록 패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슈퍼맨은 진짜 기어서 가요. 여기서 만약에 배트맨이 쟤 죽여라 그랬으면 죽었을 정도로. 인정한 배신. 영화에서는 어땠죠? 배트맨은 미래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슈퍼맨과 싸웠잖아요. 슈퍼맨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목숨을 건 대결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배트맨이 또 준비를 많이 하죠. 일단 체력을 길러요. 파워슈트를 만들죠.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도 만들고 크립토나이트 창을 이용해서 슈퍼맨을 또 패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배트맨이 되게 치밀한 계산 하에 시종이가 전쟁을 이끌어가잖아요. 영화에서는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그나마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원작과 거의 흡사해요. 코스튬이. 이거 하나 칭찬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모든 걸 갉아먹죠. 진짜 기가 차고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영화에서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 알기 위해서 원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배트맨이 잡혀있던 저스티스 멤버들을 구출하고 슈퍼맨에게 대적하잖아요. 그 반면 슈퍼맨은 악당들한테 계속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이후에 악당들이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거야. 자신의 딸까지 뺏어간 거예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개를 된다. 그래서 결국 분노해갖고 배트맨하고 함께하게 되죠. 원작에서는 얘네들이 하해하는 게 되게 타당성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미친듯이 죽도록 싸우다가 마지막 한 방이 남았잖아요. 배트맨이 한 방 날려고 하는 찰나에 슈퍼맨이 이러죠. 마사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네 어머니 이름이 뭐니? 마사 웨인인데? 우리 엄마니도 마사캐트인데? 그럼 우리 형제인가? 하해. 우리 절친이야. 뭐 이거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걸로 하해를 해? 근데 더 빡치는 건 여기서 잭 슈나이더 감독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모자 관계는 남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들의 싸움을 멈추는 장면을 전적으로 공감했을 것이다. 말이야 감기야. 영화에서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막 죽이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안 죽이는 히어로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배트맨도 초창기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의에 걸리게 된 거죠. 이 만화책은 아이들도 본다. 우리도 애들도 보면은 좀 말 좀 낮춰야겠네. 그래서 최대한 욕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는 불사의주의를 고수하게 돼요. 자기 부모님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총을 들지 않아요. 만약에 총을 들게 되면 고무탄을 넣고 억제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도 있어요. 그게 조커죠. 이때도 족구를 죽이면서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웬만해서 살인을 하지 않죠. 절대 안 죽이죠. 그 반면에 영화에 등장하는 배트맨은 수시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엄청 죽였죠. 녹여버리죠 그냥.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잭 슈나이더 감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영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와 원작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도 배트맨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 되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감독이 본 게 뭐 잔인하게 보일지언정 사람을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원작을 제대로 안 봤다는 나는 인증을 한 셈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배트맨이 고문도 되게 심하게 하고 좀 공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점을 강조를 시켰다면 오히려 캐릭터성이 더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찬사를 받았겠죠. 원작에 나오는 슈퍼맨은 되게 정의로워요. 인류를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복인해놓은 캐릭터예요. 숟가락 막 갖다가도 지고 날아가니까. 그래서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불사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히어로예요. 근데 영화에서 어땠죠? 조두 장군과 싸우면서 1등 다 뿌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작과 너무 틀리지 않냐? 슈퍼맨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러자 잭 슈나이더 감독이 또 이런 말 하죠.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이 파괴한 도시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많이 없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빌딩 토크 갈 때 거기서 안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었다. 이게 뭐야? 어이가 없네. 슈퍼맨은 여친을 구하기 위해서 빌딩도 부수고 그건 그렇다 쳐.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멀리 던지는 게 있어요. 과연 걔 살았을까? 근데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는 사람들보다 여친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얘네들이 얘를 선한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게다가 배트맨의 악몽을 통해서 나오죠. 슈퍼맨이 로이스 레인이 죽으면서 폭주하잖아요. 슈퍼맨의 정의는 인류가 아니라 로이스 레인이죠.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쿨하죠. 국가장은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영화 베데쇼에서도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명장면을 오마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개봉했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7. 예, 거기서 한솔로와 레아 공주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눈물까지 흘린 사람도 많았어요. 예, 역사적인 면이 들어오면서 많은 팬들이 한화하고 향수를 느끼며 예, 향수를 느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도 유명한 이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제대로만 섞어서 넣었다면 엄청난 환호를 받았을 텐데 여기는 반대로 했죠. 일단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배트맨의 부활을 암시하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고 되게 그 소름 돋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둠스데이랑 싸우면서 도망다니는 장면이잖아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도망. 진짜 배트맨의 치질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굳이 저런 포즈를 취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저런 포즈를 취했지? 해포탄을 슈퍼맨이 막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배트맨과 슈퍼맨의 갈등이 더 커지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둠스데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냥 대책 없이 쏩니다. 자기 우에 상공인데도 쏴요. 황당한 게 핵폭탄이잖아. 그러니까 방사능이 덮일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해. 말이 안 돼요. 핵폭탄 쐈는데 뭐 불발탄이야 뭐야. 원작에서는 완전한 핵폭탄이 아니에요. 소련이 쏜 건데 EMP를 극대화시킨 폭탄이었거든요. 이 EMP가 뭐냐면 전자기기나 모든 교통 같은 걸 마비시키는 그런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완전히 미국 시스템 순식간에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왜 멀쩡할까요? 왜 이 핵폭탄을 넣었을까요? 내가 볼 땐 감독이 원작을 대충 봤어. 그리고 이거 넣으면 좋아하겠다. 그림에 보듯이 원작에서는 되게 잘 넣은 얘, 영화에서는 폭삭 망한 얘. 절대 따라하지 맙시다. 또 배트맨이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한 계기도 너무 웃겨요. 근데 원작에서는 악당들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배트맨이 팀을 결성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필수 굿이야. 느낌이 그래. 그런 황당한 이유로 팀을 결성해요. 이게 뭐예요? 그 두 작품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지죠. 원작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에 배트맨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인기가 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배트맨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다크 히어로라는 이미지를 여지 심어줬어요. 배신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영화는 배트맨의 카리스마 어느 정도 살렸다 이런 평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다 버렸죠. 참고로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3부작 중에 첫 번째 시리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미 정식 발매도 됐었고 애니로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다크나이트 스트라이트 어게인 최근로만 발매됐지 아직 애니는 안 나왔거든요. 세 번째 다크나이트 마스터 레이스는 작년 11월 말에 정식 발매됐죠. 이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 레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하시는 분은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최대한 억눌러서 이성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어요. 많이 눌렀죠. 근데 다음 주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다음 화서 어떡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지금까지 스타쇼였습니다.